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거라면서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협상안 전문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은 없었지만 이전 제안에 대한 미국 반응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위협적인 수사와 도발을 멈춘다면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so we'll see what happens.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분열돼 있어서 종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화 협상에서 진전이 있지만 이란 지도부 내에 최대 4개 그룹이 있고 엄청난 불화가 있어서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협상을 지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지금 떠나면 위대한 승리를 거둘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새 군사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이 공격 재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고요? 네,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작전 계획을 45분간 브리핑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이란 전쟁 이틀 전인 지난 2월 2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브리핑을 받았고 전쟁 개시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거나 종전에 앞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공격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란의 주요 시설을 겨냥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장악하는 방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 등을 거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상황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직접 겨눌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의 중동 전기를 요청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다시 짙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서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go blast the hell out of them? I'd and prefer finish them not. forever? On a human basis, I'd prefer not, but that's the option. Do we want to go in there heavy and just blast them away? Or do we want to do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We have a trade deal with the European Union. They were not adhering to it, so I raised the tariffs on cars and trucks to 25%. That's b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EU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 25%를 15%로 낮췄는데 다시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EU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6천억 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비협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도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군 기지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서 기억하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EU는 당분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역시 트럼프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를 통한 간접적 보복 조처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 행보를 시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경제 상황 전개에 따라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정책 전망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체인 FOMC는 지난 29일 금리 동결 이후 성명에서 향후 방향을 언급하며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셈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추가 조정 문구에 대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가 아닌 인하의 일시적 중단을 시사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라며 반대 배경을 설명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에너지 업체들도 생산 차질로 실적이 곤두박질 쳤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대비를 위해 금 매입에 나섰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을 강조했던 미국 제조업이 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의 10.1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원유, 폴리에틸렌 수지, 에너지 관련 모든 제품이 이란 전쟁과 시장 공급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차례 가격 급등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공장 출고가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ISM이 조사한 4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을 피하려는 기업들이 주문을 서두르면서 신규 주문이 증가한 덕분에 52.7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 인도 지수는 50을 넘으면 인도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3월 58.9에서 4월엔 60.6으로 급등했고 특히 알루미늄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부품은 10개월 연속, 전자 부품은 14개월 연속 공급 부족이 지속돼 아크릴 제품, 알루미늄, 석유, 전자 부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3월 78.3에서 4월 84.6으로 급등하며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세는 2개월 연속 이어졌고 공장 고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약 8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flation has moved up recently and is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 run goal by the significant rise in global oil prices that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네,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주요 석유 업체들의 1분기 이익은 급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급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했는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쉐브론도 1분기 순이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는데 두 회사 모두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로 중동 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데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는 전체 생산량의 15%가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르면 이달 말쯤 유가가 심각하게 급등하고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유 트레이딩 업체인 군보르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 급등을 넘어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기 후퇴에 진입하게 되는 변곡점이 6월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집계에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 방출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2억 2,200만 배럴로 연중 이맘때에 비하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업계 임원은 시장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인 미국 휘발유 재고 2억 2천만 배럴 선에 거의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란 전쟁 이후 외환 보유 다각화 등을 위해서 금 매입을 늘려 금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은행들의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년 동안 금 강세장을 뒷받침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폴란드와 튀르키예,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 금 보유량을 16만 온스, 5톤 정도로 늘리면서 17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 2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이를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가 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장기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이번 악재까지 겹치며 리알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란 고사 작전, 이번엔 통할지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란은 계속된 전쟁에 해상 봉쇄까지 이어지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اصلا زندگی مختل بشه دیگه. اصلا ما که زندگی نمیشه کرد که. هر لحظه میاد بیرون قیمتا نجوم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여세를 몰아 이란을 더 거세게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의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납포하는 등 혁명 수비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역봉쇄가 시작된 4월 중순 이후에 이란의 그 원유 수출량을 보니까 하루 200만 배럴에서 약 57만 배럴, 70% 이상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이란의 수입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저항 경제로 견뎌온 이란이지만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계속된 경제 봉쇄로 버티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이란으로서는 전쟁에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보다도 빵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됐을 때 내부의 봉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이란이 최후의 카드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지 후티 반군을 이용해 홍해를 봉쇄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도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중간 선거에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란은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실제보다 훨씬 축소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X에
미국은 네타냐후의 도박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47조 원의 손실을 봤다며 미 국방부가 주장한 금액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은 훨씬 크다면서 미국 가정당 월 납세액은 50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늦어지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이란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쟁을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행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에 기한이 다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consider it totally unconstitutional. But we're always in touch with Congress. But nobody's ever sought it before. Nobody's ever asked for it before. It's never been used before. Why should we be different? 앞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휴전 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처럼 기로에 선 전쟁 상황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건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응답이 48%, 반대로 전쟁을 다시 해서라도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건 무모했지만 성과 없이 끝내는 것에 대한 반발도 꽤 크다는 방증입니다. 응답자의 65%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정을 맺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핵무기 개발 차단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응답자 10중 6은 이번 전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고 고유가 부담으로 차 운전을 줄였다는 응답이 44%, 생활비를 줄였다는 답변도 42%에 이르렀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성과 없는 종전에 대한 저항까지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트럼프 앞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이란은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실제보다 훨씬 축소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X에 미국은 네타냐후의 도박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147조 원의 손실을 봤다며 미 국방부가 주장한 금액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간접 비용은 훨씬 크다면서 미국 가정당 월 납세액은 500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석유 수송 지름길을 막은 미국과 이란의 이중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담판을 앞둔 미국과 중국 사이 에너지 전쟁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동 원유 수송 지름길인 호르무즈 해협. 이란의 봉쇄에 막힌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오만만에서 미국의 역봉쇄까지 길어지면서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든 반면 미국 정유업계엔 잭팟이 터졌습니다. 2011년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여론 악화에도 트럼프가 노딜 봉쇄로 배짱을 부리는 것도 달라진 미국의 전략적 입지 탓입니다. Could that go several more months?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이는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제조업 기반 경제인 중국을 옥죄는 장기 포석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중국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납포 등 미국의 견제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 달치 기름을 비축해두고도 자국산 정유 수출을 막고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는 배경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자주를 강조했습니다. 提高能源资源安全保障水平，以高质量发展的确定性应对各种不确定性。 동시에 중국은 이란 전쟁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른바 신삼종 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G2의 전략 경쟁으로 귀결되는 중동 전쟁. 어쩌면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 사이 더 긴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석 달째로 접어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느 때보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쟁 영상은 뉴스보다 SNS에서 먼저 퍼졌고 각 진영은 온라인 여론전에 나서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정보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 자산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탑건이 떠오를 만큼 세련된 화면과 장엄한 음악이 더해진 이 영상처럼 미군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 병원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민간인 피해를 부각하며 여론에 호소하는 이 영상은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에 올라온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 진영은 실제 전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 굉장히 유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훨씬 양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많죠. 우위에 있으나 이란이 하고 있는 인지도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만 이란이 UAE의 구름씨 뿌리기 레이더를 파괴한 뒤 이란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는 등 혼란도 발생했습니다. 레고 스타일 연출과 노래 가사를 결합한 이 AI 영상같이 전쟁이 대중문화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AI 알고리즘과 여러 가지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대규모의 청중에게 영상과 이미지로 여론을 흔드는 이른바 인지전이 전장의 영역을 온라인로까지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독일은 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현실화되면 세계 안보 지역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은 약 3만 6천 명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미군 8만여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유럽 최대의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언급은 최근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성 위협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Die Amerikaner haben offensichtlich keine Strategie. Und das Problem bei solchen Konflikten ist immer, da muss man ja nicht nur rein, da muss man auch wieder raus. 그러나 집권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이유로 12,000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하되 이 중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시킨 뒤 흑해연안으로 순환 배치하고 나머지는 벨기에, 이탈리아 등 나토로 이전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미군까지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주둔 미군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맹국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참에 그러면 우리와 나토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독일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대비가 돼 있다면서도 독일 내 주요 미군 기지는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한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방안 발표는 미 국방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축 시기나 규모도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이나 준비 태세 유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시행되긴 힘들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우리로선 주한미군까지 여파가 미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 미 국방부는 감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이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마두로 축출 이후 양국 관계 개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란에 대한 함의도 있는 것인지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기가 카라카스 라거이라 공항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조종사는 베네수엘라 국기를 펼쳐 보이며 기쁨을 표합니다. 트랩을 내려오는 승객들도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2019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미국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젠 격려 없이 마이애미로 향하게 된 승객들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Yo lo veo muy positivo todo lo que sea para mejorar la conectividad y el movimiento tanto de turismo que puede venir ahora con mucha más facilidad a Venezuela, etcétera. Eso está para mí maravilloso.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양국 관계가 급 진전된 데 따른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축출 이후 서방의 석유와 광산 등 각종 자원에 대한 문호를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목을 잡아왔던 휘항 금지 명령을 해제하며 화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Venezuela's economic recovery. Toda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Direct flights are back. Commerce is flowing. Venezuela's economic engine is ramping up. 이 항공편은 이달 말 하루 2편으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베네수엘라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축출 이후 임시 대통령이 친미 성향으로 정국을 재편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시작한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도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될 거라며 속내를 드러낸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수출이 중동 전쟁의 파고를 넘고 2달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가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견인차 역할을 한 건데요. 전쟁의 충격파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월 수출액은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858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8% 증가했습니다. 3월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수출액이 800억 달러를 넘은 겁니다. 월간 수출은 11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4월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173.5% 급증했습니다. 2달 연속 수출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3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석유 제품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4월 석유 제품 수출은 40% 가까이 증가한 5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은 36% 감소했습니다. 선박과 바이오에스, 섬유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8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한 6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수출은 IT 품목 수출 호조로 177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고 대미 수출도 반도체와 컴퓨터 등
관세 예외 품목 위주로 늘면서 54% 증가했습니다. 4월 수입은 16.7% 증가한 621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106억 1천만 달러로 7.5% 증가했습니다. 원유 수입액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3.1%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무역 수지는 237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4월 기준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4월 수출과 무역 수지는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 단가 상승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리고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절 첫 법정 공휴일을 맞아 120여 명의 다양한 직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가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년궁 출신 대통령으로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며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 노사 상생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일하는 사람은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절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모두 자리를 함께해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축하했습니다. 청와대는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에 함께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이용 전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을 주요 지역에 공천하며 재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을 돌며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지원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경기 하남 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지방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내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윤계로 불렸던 인사들을 줄줄이 공천한 것입니다. 윤호개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윤호개인이 저는 어떤 분이 윤호개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 보고 서류 심사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제일 성적이 좀 우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울산 남갑에는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인천 연수갑에는 박종진 인천시당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부산 북갑은 박민식 전 의원과 이영풍 전 KBS 기자 간에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등 7명의 신청자가 몰린 충남 공주부여 청양은 윤리위 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공천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을 도는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휴일이 된 노동절에 방만 소방 등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일터를 찾으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못 쉬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도 좀 국민들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충남 서산에서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경로 행사 배식 봉사에 참여하고 충남 홍성의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금산이에요, 고향이. 멀지 않아요. 한편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서식에서는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와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지지자들이 정 대표 등에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오는 5일까지 닷새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도 이달 중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반도체 업계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첫날까지 타운홀 미팅과 노동청 중재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파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매출 4조 원, 시가총액 68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원 2,800여 명이 연차 휴가를 내고 일손을 놓았습니다. 인사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노사 합의 명문화와 임금 인상폭을 놓고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가 13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첫날 입장문에서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회사는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 달 이상 충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회사는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고 파업 대응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3일간 부분 파업을 포함해 닷새간 전면 파업으로 6,400억 원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의 직접적인 손실만이 아닙니다. 부분 파업에 이은 전면 파업으로 납기 지연을 우려한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물량을 넘길 수 있어 수주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달 중 삼성전자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LG U+를 향한 이야기라며 LG U+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고 우리는 15%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가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파업 손실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도로 통행이 1시간 10분 정도 통제돼 청주 방향 차로에서 2km가량 정체 등이 빚어졌으며 차량 통행은 밤 11시쯤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태국에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박광렬과의 연결고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 인근의 한 고급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른바 동남아 마약 총축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는 최 모 씨의 거두지입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최 씨를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마약 밀반입해서 공급하셨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광렬과 무슨 관계입니까?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쯤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박광렬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광렬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광렬의 마약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태국 경찰과 3일 동안 합동 잠복 작전을 펼친 끝에 불법 체류 혐의로 최 씨를 검거했습니다. 공조 요청 접수 7일 만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이후 한국, 태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태국 현지에서 신속히 검거하여 송환해 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압송해 박광렬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해 범행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범죄 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또 최 씨가 지난 2018년 이후 출국 기록이 없는 점과 검거 당시 타인 명의 여권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재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한풀 꺾인 줄 알았던 전기차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까지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운행되는 전기차가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전쟁 2달,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4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준준형 차량 연료 탱크를 채우는 데만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인데 같은 크기의 전기차를 고속으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유가 부담을 피해 다시 전기차를 선택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로도 바꾸고 싶었고 그냥 전기차가 좀 덜 드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니까 유류비가 훨씬 절반 정도 줄었어요. 네. 실제 이달 중순까지 팔린 전기차는 모두 10만 7천 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였고 수입차 판매의 절반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도 모두 합쳐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고유가는 물론 기존 경차 중심에서 벗어나 대가족도 함께 탈 수 있는 중형 SUV와 상용차까지 전기차 차종이 다양해진 것도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전기차 할인 경쟁을 벌인 데다 올해부터 신설된 전기차 전환 보조금 덕분에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도 세분화해 비용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가격이 빨리 올라간 거 아니냐. 30km 이하, 또 5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그 이상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 가면서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2만 9천 대 분량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오름세를 탄 전기차 환승 속도를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전기자전거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춘천인데요. 방치되던 수백 대 전기자전거가 이제 없어서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홍석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YTN은 강원도에서 수십억 정부 지원금을 들인 전기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방치됐던 자전거들이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YTN이 보도한 이타봄 춘천 공용 전기자전거 문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춘천시가 전기자전거 400대를 도입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일 목적으로 차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은 저조했습니다. 절반 넘게 공터에 방치됐고 이를 지적하자 인적이 뜸한 외곽으로 옮겨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면받던 전기자전거가 달라졌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이용 제한을 없앤 덕분이었습니다.
전에는 차량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탈 수 있다는데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이용객이 급증했고 2달 전 9천 건에 불과하던 이용 건수는 한 달 만에 2만 5천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심 곳곳 100곳에 달하는 거치대에 대기 중인 전기자전거를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용하는 거라 거기에서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하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춘천시에서 무료로 운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객이 늘다 보니 전용 거치대가 아닌 아무 곳에나 내버려두는 사례가 늘어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자전거 고장이나 정비 지연으로 이어지는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춘천시는 이용수칙 3회 위반 시 서비스 영구정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이용객이 많은 곳에 자전거를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용 수요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를 좀 적기에 재배치하려고 지금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외면받고 방치되던 전기자전거, 이제는 알짜 이동수단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자녀의 입시 실기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와 동료 교수 2명, 교수의 아들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정시실기고사에서 교수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가벼운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로 이맘때 봄 날씨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또 영서와 충청, 전북도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9.9도, 안동 9.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의 둘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혼잡하겠습니다. 지방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와 정오 사이, 그리고 서울방향 정체는 오후 5시와 저녁 6시 사이에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정체는 늦은 밤에서야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이동하는 길 시간 여유는 넉넉히 가지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이 시간대 이미 고속도로의 정체가 빠르게 길어졌는데요. 그에 반해 오늘은 아직까지 잠잠한 편입니다. 그나마 조금씩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덕소산패 부근에서 차간격을 좁히고요. 52번 광주원주선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입구 부근에서 2km가량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이제 막 양재터널 부근 지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아직까지 나머지 구간에선 수월한 가운데 오늘 최대 정체 시간대인 원주 부근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 아직은 잠원 나들목과 오산 부근을 포함해서 꽉 막히는 정체 구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고속도로가 논산 쪽으로 차량터널 부근에서 짧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 정체가 안산분기점과 순산터널 사이로 짧게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팔탄분기점 부근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전방 주시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호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